네, 안녕하세요. 지금 조국이 사퇴권으로 윤석열 검찰청장이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저는 아니에요. 저는 그 사람 믿지 않아요. 예. 지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이 7월 달에 되고 나자마자 이제 크게 이제 사건을 맡은 게 하게 된 게 이 조국 사태예요.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의 특수 2부장 부장 고형근 검사가 맡고 있는데 고형근이가 지난번에 그 대통령 사건 났을 때 굉장히 활약을 한 검사예요. 예. 그러고 있다가 2016년 1월 달부터 2018년 2월 달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 해갖고 대통령 관련 사건을 검사한 검찰이에요. 그리고 2018년 2월에서 2019년 2월 달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 검사로 갔다가 다시 2019년 2월에서 2019년 8월까지 한 6개월 동안 제60대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 지청장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윤석열이 바뀌게 되면서 전체 이제 검찰청에 이동이 있게 되고 나니까 2019년 8월 달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 2부 부장검사로 다시 오게 된 검찰이에요. 대통령 사건이 시작되면서 이 인간이 굉장히 악질해요. 우리가 이 이름을 잊으면 안 돼요. 네. 이게 노승건하고 이거 타블렛 PC 조작하는데 한몫한 인간이에요. 8월 29일 날 대통령 대법원 선고가 났는데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누구예요? 윤석열하고 고영건이에요. 물론 뭐 이 특검 검찰 이 중에 고영건이 한 놈이겠지만 특히 시작을 타블렛 PC로 했는데 노승건이가 가지고 와서 조작을 했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많이 믿고 있고 그거는 이 타블렛 PC 조작건은 변호진 씨 재판에서 이제 밝혀지고 있을 텐데 재판에서 밝혀질 텐데 이 고영건이가 노승건이 어떻게 하는지를 빤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도 이 고영건이가 이런 재판을 해오고 오늘날 이런 결과까지 온 거예요. 보면은 윤석열, 노승건, 한동훈과 더불어 대표적인 타블렛 조작 검사 중에 한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두 인간이 최순실 씨 대통령 사건 맡으면서 윤석열하고 결국은 지금까지 잘 나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고영건이가 정유라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수사하고 최순실 씨의 타블렛 PC라고 한 거 이 수사를 맡으면서 대단한 활약을 한 거죠. 물론 뭐 거기에 굉장히 악질들 검사들이 많아요. 제가 그 대통령 재판이 시작되면서 5월달 시작되면서 아마 7월달 초였나 아마 6월 말이었나 이때쯤에 그 법원 사이트에 들어가고 대통령 이 재판에 왔다 간 많은 사람들을 제가 쭉 확인을 해봤는데 이름이 없는 사람도 못 찾은 것도 있고 했었는데 하여튼 제가 그때 6월달 말이었나 7월달 초 이렇게 했는데 그때 활약을 하고 있거나 서측한 그 검사들이 제가 이름을 확인한 것만 해도 한 40명 가까이 됐었어요. 물론 그 이후로 이제 또 뭐 그만두고 옮겨가기도 하고 새로운 인간들이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그때 느낀 거는 대통령 재판에는 변호사들이 6명이었어요. 뭐 4명 하다가 나중에 또 추가돼서 6명이었는데 이 40~50명 되는 인간들이 대통령 재판에서 최순실 재판, 이재용 씨 재판에서 속속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조작이 됐는데 거짓말인데 다 알고 있으면서 이 검사들이 이 재판 제 재판 돌아다니면서 자기네들이 물론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환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제가 보기에도 너무너무 재판이 불리하고 편파적인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런 조사를 수개월 걸려서 했고 자기네 검사들이 이 재판 저 재판에서 어떤 피고인이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증인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공유를 하고 있지만 대통령 재판이나 대통령 재판이나 이재용 씨 재판이나 이런 데서는 각자 그 변호사들이 자기네 피고인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변호사들이, 이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만큼 안 가지고 있겠죠. 물론 그 정보도 다 썩은 정보고 엉터리 거짓이었지만 이 검사들이 어떻게 물을지를 잘 모르죠. 거기에 자기 재판에서 이 검사들이 묻는 것에 대해서 정인을 두고 묻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치열한 공방을 벌였는데 이 검사들은 다 자기네들 정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재판에서 누가 어떤 질문을 하는 거 다 알고 있고 어떤 말이 나올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너무너무 쉬운 것이죠.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원석, 한웅재, 강백신, 강상묵, 강상묵은 얼마 전까지도 재판에 돌아다녔어요. 강일만, 이 인간은 제가 잘 보지 못했고, 김민형, 이것도 아주 악질. 예. 그 다음에 김영철, 요 아주 깍두기처럼 생긴 아주 나쁜 놈. 삼성재판, 여기에서 아주 나쁘게 악질이었던 깍두기처럼 생긴 놈인데, 이 인간도 2017년 12월 달, 1월 달 이때쯤에 최순실 재판을 하면서 아주 악질을 했었죠. 그리고 김정호 합주기 같은 놈이 있어요. 이놈 김주석이도 아주 비열한 놈이고 김태겸 이거는 조금 못생긴 놈인데 이 인간은 더 이상 지금은 안 보여요. 그래서 김혜경 이 여자도 엄청 무식한 여자예요. 생기기는 그런 대로 괜찮게 생겼는데 삼성 재판에 나와서 신문하는 거 보면 진짜 제가 보면서 야 네가 한번 해외 여행이라도 해봤냐? 제가 이렇게 비웃은 적이 있었어요. 알지도 못하면서 말시당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신문하는 거 보고 진짜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문주석 이 인간도 좀 나이가 좀 많아요. 그런데 이 인간도 하여튼 뭐 전부 다 악질이죠. 뭐 그 다음에 박근욱 이 인간은 모르겠어요. 박주성 이 인간은 지금도 재판에 나와요. 다른 재판에도 나오고 하는데 요게 박주성이는 지금 대법원장 대법관들 재판에도 돌아다니는데 요것도 엄청 악질이에요. 목소리 쫙 깔고 하면서 엄청 사람들 비웃는 이런 놈이에요. 그 다음에 손찬호 요 인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송중은이란 여자 검사도 요거는 잘 모르겠고 신종건도 한두 번 봤었는데 잘 모르겠고 양재식 요 인간도 굉장히 나쁜 놈. 예, 이렇게 했고 뭐 조상원, 이인성 잘 모르겠고 용선진 요것도 정말 악질 요것도 있고 유경필 이만남은 잘 모르겠고 이주용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장성호 요 악질 예. 전준철 아직도 나오고 있어요. 예. 조윤석 요 여자는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호성진 요것도 아주 악질 아주 개소설 쓰는 인간이 있어요. 그 외에 수많은 그 있는데 제가 그 이유는 정리를 안 했어요. 예.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게 여기 고영건이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인간이에요. 아주 악질 이건 우리의 철천지 원수들이에요. 예. 그래서 인간이 대통령 재판, 최순실 재판, 정윤회 재판 요거 다 돌아다니면서 요거 악질을 했던 그런 놈이고 윤석열은 말해서 못하리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지금 윤석열이가 조국을 잡겠다고 하는 건지 쇼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여기 대해서 환호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는 조용히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인간이 하는 거를 막을 필요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인간들이 뭐 좀 하는 척 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 환호할 수는 없어요. 인간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들이에요. 절대로 우리가 이 인간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환호할 수는 없어요. 절대로. 그러면 제가 보니까 사실 뭐 제가 나중에 얼마 전에 보니까 변희재 씨나 그 다음에 문갑식 이 사람들은 다 타블릿PC에 다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은 결코 모르겠어요. 하루하루가 변하고 있으니까 저나 문갑식 씨나 변희재 씨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이나 고영건 부장검사 이 인간들이 지금 조국을 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고운 시선으로 보진 않아요. 저렇게 하는 척 하면서 조국한테 완전한 100% 깨끗한 면죄부를 주게 되는 건지 정말 저것들이 조국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윤석열에 대해서 2014년부터 대통령에 대한 흑심을 가지고 대통령을 잡으려고 이진동이나 김영하고 내통했던 윤석열이가 과연 이런 상황이 올 줄 알고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했겠어요? 자기가 무슨 신출귀물 한 의인이 되기 위해서 준비를 했고 미래를 내다 봤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됐겠어요? 결코 아닐 거예요. 네.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가 아무리 사람을 보고 판단하지 권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고 한들 믿을 수가 있나요? 물론 임기는 2년이에요. 2년인데 지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의 우군이 누구예요? 물론 저는 지키는 보겠지만 쫓아가서 이 사람의 우견 자처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윤석열이도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고영건 마찬가지고 천벌을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잠깐 이것들이 하는 일이 뭐 그렇다고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이 인간들을 한호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과연 지금 뭘 믿고 저렇게 할까? 문재인에 대해서 대항을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죠. 우리는 정말 두 눈 부릅뜨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할지, 과연 윤석열이가 저렇게 할 때 이게 하나의 구태타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럴 때 윤석열이를 누가 지지해 줄까요? 군대? 우파? 좌파? 아무도 아닐 거예요. 저희는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전 투구, 자중질환, 너들끼리 죽이고 죽이는 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윤석열이가 개가천선해서 정말 이 수렁에 빠진 나라를 구하는 의인이 될지 저는 뭐 결코 그럴 거라고 보진 않지만 또 누가 알아요. 1980년대처럼 뜻하지 않게 권력이 자기 앞에 뚝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서 권력을 잡게 되지. 권력을 잡게 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윤석열이한테 환호를 할 수는 없어요. 네. 하여튼 우리는 정말 두 눈 똑바로 뜨고 이 상황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봐야 돼요. 어느 누구한테 휩쓸릴 수도 없고 환호를 할 수도 없고 정말 우리의 원수가 누구들인지 이 나라를 이렇게 망친 게 누구들인지 우리가 똑바로 보고 있어야 돼요. 검찰들만이라도 당시에 검찰들만이라도 정신 차렸으면 이런 상황 안 왔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지금에 와서 뭐 의인처럼 할 수 있겠어요? 아닐 거예요. 그 뒤에 저는 의심해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윤석열이가 문재인이가 뭐 조사를 했다고 조국이 조사했다고 해서 노발대발 했다고 하는데 윤석열이가 버틸 수 있을까요? 하여튼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되고 환호를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분노는 저는 그러죠. 우리가 좌파들처럼 우리가 준비는 못했지만 우리는 쉽게 넘어지면 안 돼요. 한번 좋은 일 있다고 해서 좋은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분함을 잊으면 안 돼요. 금방 용서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저렇게 된 거, 나라가 망한 거, 우리가 길거리 나와서 이렇게 미친 듯이 하고 있는 거, 이거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 단단하게 먹고 정신 바짝 차리고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영건, 윤석열을 저희가 지켜보는 거지 앞으로 정말 이 힘의 대결에서 누가 이기는 건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갈 길을 갈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거는 뭐 이제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이 앞으로 다른 해석들을 하겠죠. 저는 뭐 대통령께 열심히 편지를 써서 이제는 대통령이 더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싸울 때 필요할 때 싸우기를 바란다고 저는 편지를 쓸 거예요. 네. 또 오늘도 동지님들 화이팅 하시고 힘내세요.